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논리죠. 소비자 이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소비자 이론 들어가기 전에 이게 워낙 중요해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에 관한 그런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순서가 이거부터 먼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수요라는 게 뭐고 공급이라는 게 뭔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런 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는가 그런 것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요, 공급, 시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니까 그럼 수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요, 영어로 demand라고 합니다. 수요라는 게 뭐냐? 책에 읽어보면 뭐 수요는 뭐 주어진 가격에 의해서 무슨 물건을 갖다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충동이 그렇다는 등 욕구가 그렇다는 등 아주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읽어봐도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를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수요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이 소비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는 거 그런 것을 수요라 그래요. 그런 욕구를 갖다가 수요라고 하죠.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가 물건 사는 거, 재화 서비스를 사는 거 이런 것을 수요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요. 물건을 사면 어떤 물건을 얼마큼 사느냐라는 그걸 왜 사느냐 그런 문제가 생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점심 먹었죠? 그죠? 안 먹었어요? 아이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먹을 수도 있죠. 그죠? 이 나이에 다이어트 하면 안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자, 점심을 먹었을 건데 뭘 먹었는지 잘 궁금해요. 저부터 먼저 밝힐게요. 저는 점심으로 뭐 먹었을까요? 좋은 거 먹었을 것 같은데 좋은 거 먹었죠. 시간이 없어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었습니다. 세트 메뉴로. 저는 이렇게 시간이 딱 맞으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어요. 먹곤 해요. 지금도 먹고 왔죠.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메뉴로 먹었습니다. 빅맥 세트예요. 한 가지 짜증나는 건 말이죠. 짜증나는 건 저번 계약하기 전에는 3,900원이었는데 이번엔 4,200원으로 300원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눈 깜빡할 새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4,200원 내고 먹었죠. 근데 그거 먹으면 배가 안 차요. 그죠? 그래서 라지로 먹었어요. 라지 하면 500원을 더 플러스 하면 라지로 주는데 감자도 많이 주고요. 콜라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음료수 뭐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판타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판타로 딱 먹고 그리고 빨리 먹어요. 그거부터 딱 먹고 가서 컵을 들고 가서 리필 해주세요 그래요. 빨리 먹고 리필 딱 해가지고 오면 그럼 벌써 거의 다 먹었죠. 그 리필 한 거는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조용히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래야 본전을 찾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햄버거를 먹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 5,000원 들여가지고 세트 메뉴를 먹었어요. 저는 꼭 이렇게 2시 넘어서는 그런 거 안 먹어요. 2시 넘으면 가격이 비싸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절대 2시 넘어서는 안 먹고요. 그리고 11시 전에는 절대 안 먹어요. 그거요. 왜냐하면 11시부터 2시까지만 그 아까 같이 4,700원이지 딴 데 넘으면 6,000원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딱 봐가지고 2시 안 남았네. 그럼 쫓아가서 그거 먹고 2시 넘었으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안 먹지요. 그래서 완전히 경제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딱 먹었는데 자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거기 가보면 말이죠. 사람이 되게 많아요. 딱 많은데 막 줄을 막 쫙 서 있죠. 예. 서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또 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뒤에 서 있어도 약간 줄 서서 약간 옆으로 나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하면 그 주문한 사람이 이렇게 오라 그래요. 먼저 이렇게 세치기 하는 거죠, 그죠? 세치기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아니까 이렇게 빨리 가셔야지 또 수업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 딴 사람은 그러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어때서 이런 사람이 그죠? 뭐 좀 학생들보다 좀 그래서 조금 먼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난 단골 손님이라고요. 그죠? 단골 손님이니까 뭐 그런 배려는 VIP석에서 해줘야 하는 그런 당연한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세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워낙 VIP라서 거기서 제가 좀 일찍 먹고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장사 참 잘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나야 뭐 시간이 쫓기니까 여기에 이렇게 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햄버거를 먹을까라는 거예요. 햄버거를. 그래서 햄버거에 대한 사는 거죠. 그죠? 햄버거에 여기 수량은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라는 거죠. 왜 왔겠어요? 뭐 배고파서 왔고 먹고 싶어서 왔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햄버거는 이거 햄버거예요. 햄버거의 양이에요. 퀀티티예요. 한 100명이 왔다고 가정할게요. 자, 지금 100개의 햄버거를 사람들이 수요를 했습니다. 샀는데 이거 왜 왔냐 그런 얘기예요. 햄버거는 왜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냐. 100명은 왜 햄버거를 갖다 사왔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햄버거를 사람들이 먹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먹느냐라는 거죠. 그 옆에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그 옆에 집에 그 설렁탕을 팔아요. 왜 설렁탕을 안 먹고 햄버거를 태워 왔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여기서 보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햄버거를 안 먹고 설렁탕을 안 먹고 왜 햄버거를 먹냐? 그거 왜 그러냐면 설렁탕 좀 비싸요. 그죠? 6,000원 가는데 6,000원 가는데 맛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특으로 시키면 7,000원인데 7,000원하고 보통하고 뭐 특별하고 뭐가 틀리냐? 고기 딱 2점 더 들어갔더라고. 더 들어갔는데 역시 맛이 없어. 뭐 그래서 저는 그 설렁탕을 안 가고 거기로 갔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비교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죠? 왜 학생 식당 안 가고 왜 거기 갔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왔겠어요? 저는 또 왜 하필이면 왜 3시 안 오고 꼭 9시 전에만 꼭 오는 겁니까? 그 자꾸 물으면 입장 곤란해지죠. 그죠? 곤란해질 것도 없어요. 이 햄버거는 뭐하고 밀접하게 햄버거 수요하는 양하고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가격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가격이 싸니까 왔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가격이 싸면 그쪽으로 갑니다. 가격이 설렁탕은 6,000원인데 요건 4,000원이니까 지금 5,000원이죠. 올라서 한 5,000원이니까 5,000원이 돼서 가격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거를 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햄버거가 5,000원이 아니고 6,000원, 7,000원 해가지고 10,000원 한다 그러면 이 100명이 안 왔겠죠. 저도 안 갔어요. 저도요. 그죠? 그러면 햄버거는 100개가 안 팔리고 조금만 팔렸을 거예요. 그죠? 누가 10,000원 주고 햄버거를 먹겠어요. 근데 그 먹는 그 미친 양반들이 좀 있다고요. 저 한양대 병원의 정신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뭣도 모르고 그냥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개념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먹겠죠. 그죠? 그래요. 이거는 가격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가격이 지금 5,000원이니까 이렇게 100명이 왔죠. 이게 만약에 10,000원이 됐으면 100명이 안 오고 한 10개만 팔렸을 거예요. 그죠? 햄버거가. 어쩌면 안 팔렸을지도 몰라요. 그죠? 햄버거를 먹은 이유는 가격이 적정해서라서 그래서 왔죠. 그리고 왜 설렁탕 안 먹고 햄버거를 먹었습니까? 그거는 설렁탕, 그러니까 다른 상품이 가격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격하고, 그러니까 설렁탕 가격이 6,000원이니까 비싸서 왔죠. 만약에 설렁탕이 가격이 이렇게 한 4,000원 정도 하면 그러면 제가 햄버거 먹었을 리가 없죠. 그죠? 당연히 설렁탕을 먹겠죠. 그죠? 거기다 설렁탕이 한 3,000원만 한다면 그러면 뭐 시간 불구하고 뭐 12시 뭐 1시라도 그 설렁탕 집에 가서 그거 갖고 태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타 상품의 가격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게 가격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햄버거를 수요하느냐 안 수요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사람 수. 예, 햄버거 집에 말이죠. 이렇게 개강을 하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줄을 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햄버거 집에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조금은 있죠. 조금은 있는데 그때 방학 때 점심시간에 가서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줄을 안 서도 돼요. 그냥 바로 가면 바로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요. 사람이 많으면 이거 햄버거가 많이 수요해요. 많이 팔리고 많이 사 먹고 그래요. 사람이 적죠. 사람이 적으면 그러면 이 햄버거가 잘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사람 수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개강을 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5월 이 정도 되면 이제 축제 하잖아요. 축제하고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딴 학교에서도 막 와요. 아주 한양대가 그거 보면 그 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막 그 물 찾아서 오는 아주 그냥 뭐 이런 희한한 그 물고기들이 많이 와요. 다 별 볼 일 없는데 그 중에 보면 또 괜찮은 놈들도 있어요. 이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오죠. 이게 많이 오면 그러면 많이 오면 햄버거가 잘 팔리겠어요? 잘 팔리죠. 사람이 많으면. 그죠? 딴 학교에서 아니면 딴 데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도 밥 안 먹고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햄버거가 더 많이 팔리죠. 그래서 사람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햄버거가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고 합니다. 자, 이런 햄버거가 이 사람 수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햄버거 가게 같은 데는 주로 보면 되게 사거리나 큰 거리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죠. 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거기 임대료도 비싼데. 왜 그러냐면 큰 거리나 이런 사거리 같은 데는 사람이 뭐 왼쪽으로 가고 뭐 위아래로 가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 가다가 보면 몇 사람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지요. 큰 거리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죠? 저 골목길에는 사람은 잘 안 다녀요. 거기는 햄버거집 안 만들어요. 왜요? 거기는 임대료가 싼데도 안 만드는 이유는 사람 수가 적게 다니니까 손님도 적을 것이다. 잘 안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는 잘 안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 수하고 햄버거에 대한 수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 수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소득 수준, 돈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소득은 용돈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죠. 용돈이 그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주면 그러면 학교 식당에 안 가고요. 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품위를 좀 지키기 위해서. 거기는 뭐 2,500원인데 내가 지금 2,500원짜리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품위를 지키라 그래서 먹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지요. 근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기 안 좋아져가지고 소득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용돈을 10만 원 삭감한다. 그래가지고 용돈이 이렇게 푹 줄어들잖아요. 소득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밖에 나가서 이 햄버거 5,000원짜리를 먹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조용히 그냥 식당에서 조용히 먹고 마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분 같이 그냥 다이어트 굶는 거예요. 그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 먹죠. 안 사 먹으니까 이 햄버거의 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소득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죠? 소득하고 관련돼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맛이 있냐 없냐 따라서 맛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 광고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 햄버거를 또 많이 사 먹죠.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하죠. 뭐 삼양라면만 광고할 게 아니라 이 맥도날드 햄버거도 드세요. 삼양라면도 드시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런 광고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고 나서 어떤 여학생들은 사 먹는다고요. 왜냐면 저 맥도날드 먹고 말이지 소녀시대도 막 예뻐지고 늘씬하고 말이지 저렇게 인기도 많아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되나 보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맥도날드를 사 먹게 된다고요. 그럼 남학생들은 안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남학생들도 혹시 알아요? 또 이 소녀시대 그게 한 10번 먹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주는 뭐 전화번호라도 하나 주는지 혹시나 싶어서 그죠? 그래서 막 몰려들어요. 그 맛에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죠? 소녀시대가 광고하면 저는 먹습니까? 먹죠.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소녀시대보다 뭐 티아라를 좋아해요. 뭐 티아라하고 뭐 시스터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요. 남성 그룹들은 싫어해요. 내 경쟁 상대는 아닌데. 아이고 뭐 그거보다는 역시 티아라가 참 율동이 참 좋아, 그죠? 그래서 좋아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광고한다면 그럼 뭐 한 번 더 가줄 용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수요를 하지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 햄버거에 대한 그 수량이 특히 햄버거란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100개, 200개, 300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왜 이런 것만 있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이 있겠죠. 그죠? 이런 요인에 의해서 햄버거가 많이 팔리냐, 많이 사냐, 안 사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 때문에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건 뭐 두 가지 뭐 가격과 사람과 뭐 소득 뭐 이런 거에서 뭐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뭐 한 가지에 이 좋아서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런 게 변하면 이거 수량도 막 변하고 막 하죠.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것을 그러면 햄버거에 대한 수량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내가 누가 왜 사 먹느냐라는 그런 것을 갖다 종류를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분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일부러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왜? 분석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불변이라 그래요. 또는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 한문을 잘 모르시나 보다라고 하는데 한문 좀 많이 알아요. 일정 불변은 일정 불변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그러면 되지요, 그죠? 그래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정을 하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요것만 얘기하고 요거는 다 합니까? 이건 왜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사람이 좋은데, 저는 돈이 좋은데, 아니면 저는 맛이 좋은데 왜 이거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데 왜 이 가격만 두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 중에서 햄버거를 가장 사느냐 안 사느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요 가격이에요. 가격. 햄버거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이게 얼마예요 하는 그 가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물건이 있어서는 이게 얼마짜리야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되게 물건을 살 때는 이 가격을 제일 먼저 본다고요.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살까 말까라고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중요해서 이거 하나만 고르라 해서 가격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이외의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걸 분석을 하기로 하겠어요. 사실은 변하잖아요, 그죠? 조금 있다가 이런 것도 변합니다라고 다시 가정을 풀어버릴 거예요. 풀어버리는데 지금은 좀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 햄버거에 대한 수량, 퀀티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여기 가격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가격. 가격과 무슨 어떤 관계가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그런 것인데 이런 관계가 있다라서 이런 것을 함수 관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함수 펑션 해가지고 이 Q는 FP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변하는 그런 형태로 생기죠.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수요 함수라 그래요. 함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요게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요. 마이너스 관계라는 것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선 요게 수요 함수라 그랬는데 이건 뭐 함수 같지가 않아요. 그죠? 보니까 뭐 함수하면 뭐 수학 같이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뭐 Q, F, P 뭐 영어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보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3P 플러스 만약에 500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함수가 되지요. 그죠? 이제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함수 비슷하네요. 그죠? 이런 것을 수요 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요 함수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 그런 얘기죠. 즉,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100이라 하면, 지금 이게 5,000원입니다. 이게 단위가 1,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마이너스 15 하니까 여기 85. 수요가 그러면 햄버거를 하루에 85개 사 먹습니다. 라는 거예요. 혼자가 먹는 거 아니고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85명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죠? 가격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5,000원에서 이렇게 8,000원 오르면 그러면 훨씬 더 줄어들지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거꾸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격 방향하고 수량 방향하고 반대다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라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에 뭐가 의미가 되어 있냐면 수요의 성질이 잘 나타나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잖아요.
5,000원일 때는 85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만 원이면 이게 70개밖에 안 산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잖아요. 점점 이제 비싸지면 사람 수요량이 자꾸 줄어요. 그죠? 마이너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비싸면 그거 안 사 먹는다고요. 비싸서. 그죠? 그럼 거꾸로 가격을 이렇게 싸게 해요. 5,000원이 만약에 4,000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 싸니까 더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싸면 더 많이 사 먹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 3,000원, 뭐 2,000원 이런 형태로 자꾸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막 산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인데 내일서부터는 1+1 행사해가지고 5,000원짜리 햄버거 하나 사주면 한 개 더 드려요. 그럼 한 개 2,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몰린다고요. 햄버거 세일합니다. 세일하면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팔면 그럼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싸면 많이 더 사게 되죠. 비싸면 잘 안 사죠. 아주 비싸면 아예 하나도 안 사버려요. 햄버거 3만 원입니다. 안 사 먹는다고. 제로라고. 그죠? 아무튼 이런 방향은 서로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자꾸 내려가지요. 그 다음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싸면 많이 사고 비싸면 조금 삽니다. 많이 비싸면 안 사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물건 우리가 살 때 비싸면 안 사죠. 그죠? 싸면 많이 사지요. 이건 당연한 원칙이라서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물건 사는 데 있어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수요의 원칙 또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라고요.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법칙이라고 자꾸 하면 말이죠. 이 법대생들이 말이죠. 자꾸 시비 거는 통에 제가 법칙이라는 얘기를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칙이라고 그렇게 하면 법 뭐 한 1, 2년 배웠다고 해가지고 법은 잘 모를 걸 해가지고 교수를 말이죠.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찝어 본다고요. 교수님이 이게 수요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사고 파는 거니까 상법이겠다. 상법 몇 조 몇 항이 이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 그래요. 그 몇 조 몇 항입니까 상법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죠? 상법에 없지요 그런 건요. 근데 사실 저도 법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법은요. 행정고시를 보려고 하면 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 또 법을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법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근데 법을 모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테스트하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런 학생들이 아마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법칙 몇 조 몇 항이냐. 근데 법에는 말이죠. 이렇게 법에 쓰여져 있는 거 당연한 것들은 법에다 안 써놔요. 없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지요. 그죠? 사람은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김정은도 언젠간 죽을 걸 가라고 그건 당연한 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형법 몇 조 몇 항에 사람이 죽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다고요. 헌법에도 없다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는 법에 없어요. 법전에 없다고 해서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니까. 그건 여담이죠. 그죠? 여담이고 이런 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고 수요의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한 말씀이라는 거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많이 산다라는 거죠. 즉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안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변한다. 근데 변하는 방향이 반대로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라는 그게 수요의 법칙이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제가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그게 수요의 원칙이라 그랬지. 제가 이게 지금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쌉니다. 그걸 수요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요게 독립변수고요. 요게 종속변수예요. 이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x고요. 이게 y라고요. 이게 변함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게 수요의 원칙에 의하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라는 그게 수요의 원칙이라고 그랬지. 이게 변하면 이게 변합니까? 이건 수요의 법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헛갈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런 것을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있지요. 그죠? 이런 걸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거꾸로 가는 것은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죠. 충분 조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 법칙이 아니고 이게 수요 법칙이라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뭘 또 합니까? 종종 많이 틀려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석사 박사들 그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그거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수요의 법칙을 갖다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금 5,000원일 때, 4,000원일 때, 3,000원일 때, 2,000원일 때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개씩 팔리나 가지고 이땐 100개 팔리고 이건 80개 팔리고 이게 더 싸니까 더 많이 팔리겠죠. 120개 팔리고 이건 150개 팔리고 이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고 둘과 관계를 딱 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은 가격이 이렇게 싸짐에 따라서 수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을 했습니다. 교수님 거짓말 안 시키고 딱 맞았네요. 라고 검증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을 제출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훌륭하게 제대로 공부를 했구만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다가 거꾸로 얘기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요 원칙에서 이렇게 딱 한다는 거죠. 결론.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량도 변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햄버거가 지금 굉장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건 왜 그러냐면 안 팔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팔리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1+1 행사 가격을 팍 낮춰야 됩니다. 훌륭한 그 답이죠. 그죠? 근데 그거 틀렸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종종 오류를 범한다고요.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죠. 왜? 우리는 1학년이니까 모르죠. 논문 쓸 일이 없거든. 근데 뭘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아주 쉬운데도 제가 수요 법칙이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증이 아니네. 수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수요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햄버거가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겁니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햄버거 안 팔리는 방학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맛이 없어서 그래서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왜 하필이면 수요 원칙에서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가격을 반액으로 뚝 낮추면 그러면 수요 원칙에서 이게 수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겠냐 말이에요. 방학이라서 안 팔리는 걸 가격을 반액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1+1 행사한다 해서 장사가 잘 되겠냐고. 잘 될 것 같지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사람이 없는데. 그죠? 조금 더 잘 팔리겠죠. 하지만 사람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건 장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맞다는 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옳지 못하죠. 햄버거 가게에서만 그렇지 어떤 사회 현상을 갖다 그런 것을 많이 실수로 오류를 많이 합니다.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을 입증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딱 뒤집어 놓아 가지고 그렇게 답을 결론을 내는 그런 논문들이 종종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래요. 특히 제가 경금대 소속인데 경제금융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건 실수 안 해요. 왜요? 제가 있잖아. 그런 거는 아주 그냥 혼을 내주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뭐 경영대학원 뭐 출신이라든가 뭐 행정학과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끔가다 말이지 가지고 그냥 딱 내놓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말이지 나 뭐 이 정도야 가지고 혼나는 거죠. 뭐 그냥 그죠? 그런 오류 우리 학교에서는 안 나타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나타나는데 이제 종종 뭐 이상한 그 데서 공부해 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교수한테 배워 가지고 말이지 엉터리로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종종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류를 범하든 안 범하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수요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가격이 변하면 이게 독립변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변하는 그런 것이 수요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요 시장에서는 여기 가격이죠. 가격이고 수량이 이렇게 있어요. 수량이 있어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우하향하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가격이 여기 5,000원이면 이렇게 100개 팔리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4,000원이면 뭐 이렇게 120개 팔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수요 법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싹 그려놓는 이런 선을 이런 선을 갖다가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디맨드 커브라 그래요. 수요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죠. 우하향하게. 이런 것을 우하향하다 그래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가고 있다라고 되게 일반적으로 우하향한 곡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하향하고 했지만 좌상향하는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선은 좌상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우하향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갈수록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하향이라는 용어를 쓰죠. 하여튼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하향하게 모습이요. 이게 이런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이거 수치로 표현한다면요. 이거죠, 뭐 그죠? Q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P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게 우하향하게 가는 거고 요건 기울기가 3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고 3배 정도 변하고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건 상수고요. 그래서 이 수치로 이렇게 보면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 건 나타나는데 여기 상수로 된 건요.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상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불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정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안에 다. 요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수요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수요 함수라고 그러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수요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수요에서 말로 표현하면요. 그거 비싸면 많이 사고요. 싸면 아주 조금밖에 안 사요. 아주 비싸지 안 사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수요 원칙이고요. 말로 하면 그렇고 수치로 표현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고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고. 수요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 수요에 대한 성질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수요는 이렇게 우아형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Q1 이게 뭐 Q에서 마이너스 3P 플러스 100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거 그 수치로 표현하면요. 이게 수요 함수고 이게 수요 곡선이고, 그죠? 수요 성질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게 우하향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반대로 갑니다. 가격하고 수량하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란 말이에요. 수요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런 수요 곡선이 말이죠. 장사하려면 이런 수요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수요 예측, 이런 곡선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고, 수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장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한양대, 만약에 한양대 점포 여기에 제가 만약에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이면 자, 하루에 얼마큼 팔릴까? 그래야 미리 재료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5,000원입니다. 그럼 되게 85개 팔린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한 85개니까 뭐 한 90개 정도 이렇게 뭐 빵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준비해 놔가지고 뭐 85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충 그 맞을 거예요. 그걸 잘못 계산해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요새 많네 계약하니까, 와, 많으니까 한 500개 정도 딱 준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0개 팔고 400개는 갖다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준비를 엉망진창으로 한 거지요. 버리는 거 싫어서 그냥 한 20개만 준비하고 뭐 그냥 뭐 한번 버텨보지. 그러면 오전 10시면 말이죠. 장사 딱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 재료가 없어서 쉬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런 것을 수요를 이렇게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필요하죠. 함수로. 그런 거 장사를 하려면요. 우리 수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내가 얼마큼 준비하고 얼마큼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모든 물건은 햄버거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은 뭐 이렇게 출시하면 수요 예측을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함수를 딱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죠. 제가 자동차를 갖다 새로운 걸 갖다가 냈어요. 그래서 뭐 아반떼 해가지고 그런 자동차를 갖다 현대자동차에서 냈어요. 뉴 아반떼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뉴 아반떼가 무슨 뭐 새로운 자동차입니까? 그 새로운 자동차가 아니죠, 그죠? 거기다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거 진짜죠, 그죠?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전기로 일부는 가고 휘발유로 가는 거. 요새 광고 그거 많이 하죠. 자, 새로운 자동차를 갖다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러 오겠죠. 자, 얼마큼 사러 올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시스템을 딱 공장을 갖춰두고 말이죠. 아반떼 사세요.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된다고요. 수요 예측을 좀 해야죠. 그러다 한 500명이 가지고 자동차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바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한 달에 100대 만들면 그 500번째 오는 사람은 말이죠. 주문이 좀 늦었습니다. 자동차는요. 지금 주문하시면 2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주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미쳤어요? 에이, 안 사고 말죠. 하면 바로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요 예측하면 거기에 수요 함수를 갖다 팔기 전에 되게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수요 함수를 쫙 그려놓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한 500명 정도 올 것 같다. 500명이 수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한 달에 한 500대 정도 이렇게 쫙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해야 된다고요. 공장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물건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한 달 이내에 탁탁 줘야지. 뭐 자동차 주문했는데 뭐 3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5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고요. 그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자동차가 막 사는데 한 달에 그래서 2,000대 만들어놨는데 한 500대만 팔리고 나머지는 그거 뭐 어떡하라고 그거 나중에 두고 그죠? 안 팔리고 가만 두면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그런 현대 자동차 사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은 상의 자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느 기업인지 어느 곳인지 이 수요 예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여기 한양대점 맥도날드 거기에 점포에 있는 사람은 이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요. 그 수요 예측이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고 수요 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몇 개 할 것인가? 세트 메뉴 5,000원이야. 5,000원. 그러면 되게 요 정도 팔릴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딱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한양대점 점포장이 아니고 성동구에 내가 만약에 점포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성동구에는 햄버거 가게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한양대 여기 1호점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어디에 왕십리에 하나 있어요. 왕십리의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만약에 200이라고 할게요. 왕십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행당동에도 있어요. 행당동에도 3호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500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 수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지금 요 세 개가 성동구에 있는데 성동구에 제가 이 사장님입니다. 책임자예요. 그럼 나는 성동구에가 얼마큼 팔릴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본사한테 야 빵 몇 개 주고 뭐 햄버거 몇 개 주고 뭐 콜라는 얼마큼 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준비해야지. 그럼 성동구에 수요 예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성동구에 수요 예측은 어떻게 수요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알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성동구에는 이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세 개를 다 합하면 되죠. 그죠? 성동구는 이렇게 Q1, Q2, Q3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성동구의 수요 함수가 나와요. 아주 쉽다고요. 어떻게? 더하라고요. 더하면 되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10개가 있다. 그럼 10개를 다 써야 되죠. 그럼 급판이 좀 모자라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 기호를 쓴다고요. 이거 i는 1서부터 3, qi 이렇게 써요. 요것을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뭐냐면 더해라 그런 뜻이고요. 1서부터 3까지 여기 q1 그리고 더해서 Q2 그것도 더하고 Q3 그걸 다 더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줄이면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다 더해라라는 거예요. 더하면 성동구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 성동구의 수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성동구의 점포장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왜? 더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경제원론을 안 들었으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런 거 수요함수 금방 구합니다. 더하라면 다 더하면 돼요. 조용히. 이렇게 Q1, Q2, Q3가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해서 나오면 성동구가 나온다니까 더하라면 다 더하라고. 이렇게 다 세 개 다 더하면 이건 성동구에 대한 수요 함수인데 더하라면 다 더해버리면 돼요. 어떻게? 조용히 마이너스 3p, 2p, 1p 하니까 마이너스 6p, 100, 200, 500이니까 플러스 800. 그러면 성동구의 수요 함수가 탁 나와요. 그죠? 어려워요. 그죠? 이런 것을 합계한다 그래요. 수평합한다 그래요. 수치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합하면 돼요. 그림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수요 이게 1호점이고 이게 2호점이고 이게 3호점이겠죠. 그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합하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이것도 하나 더 하면 합성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뭐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런 함수가 성동구에서 수요 함수라고요. 그림으로 보면 그림은 3개 그려가지고 이걸 합성해가지고 그리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그래도 이렇게 그려지나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하나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성동구의 수요 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3개가 다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3개를 다 합하면 그러면 그 함수는 우하향하게 되니 좀 커서 그렇지 우하향하게 돼 있죠. 그죠? 3개를 다 합했더니 우하향한 게 아니라 평평한데요. 수직으로 돼 있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죠? 다 우하향한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원칙이 이렇다며. 그러니까 다 해도 다 우하향한 모습이에요. 단지 좀 클 뿐이죠. 모습은 다 이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에 점포장까지는 하는데 제가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맥도날드 코리아의 대표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의 맥도날드 햄버거의 수요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해요? 그래야 한국이 얼마큼 수요가 있는지 알아야 본사한테 광고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협의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사장님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럼 뭐 사장도 못 된다는데 전 더하기 못해서 못합니다. 그럼 간두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세요.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하냐? 더하면 된다면요. 그죠? 만약에 1000개가 있다고 가정하죠. 1000개를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1000개를 다 합성해서 그려놓으면 그 수요 함수예요. 이게 1000개가 있다고요? 그럼 1000개가 있으면 여기는 i는 1서부터 1000이면 QI요. 이거는 1, 2, 3, 4, 그러니까 다 더하다는 걸 다 이 흑판을 아끼고 분필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호라면요. 그죠? 그러니까 i는 1서부터 1000까지 갑니다. 그것을 남들 모조리 다 더하세요. 라는 그런 기호거든요. 저 기호 혹시 처음 보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시그마 해가지고요. 그죠? 시그마에 다 더하라 라는 그런 앙커죠. 저는 원래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 시합 가는 기간 동안에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거 다 더하라는 기호예요.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 어떤 함수가 하나 나왔던데 이게 한국의 수요 함수란 말이에요. 맥도날드의 수요 함수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맥도날드에 대한 수요 함수를 이렇게 다 구하죠. 수요 예측을 하죠. 그럼 맥도날드만 하느냐? 안 그렇다고요. 현대자동차도 해요. 핸드폰 맞는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측을 다 한다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요를 전부 다 해야겠다. 그럼 부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점포가 예를 들어서 35,000개 있다. 그 35,000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수요 함수를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다 우하향하게 돼 있으니 이것도 우하향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0개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이죠. 뭐 이런 거 하나 계산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 6개월은 걸리겠죠. 그죠? 1000개 아까짓 거 뭐 한 일주일이면 되지만 그것도 다 조사하면 뭐 그 자료 보내라. 자료 보낸 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더하는 중이야. 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아까 같이 35,000개 이런 거 하면 1년 더 걸리고 남거든요. 다 계산했다고 딱 계산했다고 보면 가만히 있어. 이거는 1년이 지났으니까 작년 거네. 올해 거는 어떡하지? 그럼 다시 또 계산하면 또 1년 또 지나가고 이거 생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정책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뭘 일하는 게 정확히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죠. 타이밍.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 지나고 나서는 다 헛거예요. 기차 지나가서 저 돈 더 낼게요, 세워주세요. 안 돼요. 끝이에요. 시험 다 끝났는데 그거 내가 시험 다 보고 나니까 답안지 다 내고 나서 말이죠. 근데 그때 그거 알았었는데 고치면 안 돼. 안 돼. 끝이에요. 몇 점이에요? F지 몇 점이에요. 그죠?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주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가 경제기획원이라는 정부 부처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 과장님이 강봉균 국회의원이었었어요. 딱 했는데 괜히 이제 뭐 행시도 패스했고 그래서 이제 사무관으로 5급으로 이제 딱 해가지고 말이죠. 똑똑하고 엘리트가 이제 딱 가니까 거기 딱 가니까 과장이 되게 우습게 봐요. 그래서 아니 사람을 우습게 봐도 일 시키는 것도 말이지 왜 일을 안 시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타입 붙인 거 말이지. 타입 붙인 거 이거 오타가 있나 없나 그거 좀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보게 생겨서 타입시스트가 봐야지 말이지 이런 거나 보고 말이지. 그러고 나서 말이지 뭐 조그만 거 이렇게 뭐 데이터 이렇게 딱 넣고 말이지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간략하게 줄여서 나한테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줄여서 나한테 좀 가져와. 뭐 이따위 일만 시켜요. 내가 명색에 이게 행정고시를 합격을 그것도 재경직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해가지고 딱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 비슷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말이지 이 인물도 괜찮고 뭐 지금은 조금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뭐 딱 그런 일을 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야. 여기 너보다 쫄병이 누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행시 안 보고 온 사람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그거 온 사람들이야. 너는 제일 쫄병이잖아. 제일 밑바닥 있는 놈이 너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까불지 말래요.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대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 서울대학교보다 더 높은 대학이 뭐냐면 H로 시작 하이 퀄리티라 그래가지고 H로 시작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나 거기 나왔는데요. 뭐 S면 뭐 단가? H가 더 위지. 그렇게 했다면 혼나요. 하여튼 뭐 엉터리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기가 나중에 폭 죽지요, 제가. 근데 거기서 그 과정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제일 나무라는 게 뭐냐면 뭘 시키면 제 시간에 가져와야지. 왜 학생으로 말하면 레포트 하면 레포트 제 시간 내는 날짜에다 딱 내야지 다 끝나고 내냐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게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타이밍이야 라고. 그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진짜 시간 놓치면 다 헛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도 시간 놓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고, 그리고 이거 아무 때나 적용하는 거 아니라 필요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물론 잘하고 정교하게 만들고 우수한 품질을 만들고 좋지요. 거기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간, 이 때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때를 잘 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 양반도 그 당시에는 때를 잘 못 만났죠. 그러다가 그 사람은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저 멀리 귀향도 가고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타이밍이. 근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는 이제 막 승승장구로 막 승진도 하고 뭐 나중에 장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은 못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이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물일하는 데서 타이밍은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타이밍으로 넘어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급 함수, 그러니까 수요 함수를 갖다가 지금 공부하다 그랬었죠, 그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3,000포로 조금씩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1,000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1,000개 조사를 하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1,000개 현실적으로는 이 1,000개를 다 조사하지 않고요. 한 10개만 이렇게 딱 조사합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그거만 조사를 해주죠. 그거의 특성을 쫙 파악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계학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통계에서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크니까 도저히 이걸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서 이거를 조사함으로써 이거의 특성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특성을 파악을 하겠다라는 게 통계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것을 갖다가 이걸 샘플이라 그러죠. 이것을 샘플링이라 그래요. 뽑는 것을요. 샘플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모집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모집단 파퓰레이션 이거 모집단이라고 하죠. 이걸 알려면 차라리 이렇게 조금만 뽑아가지고 요것만 특성만 잘 파악하면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개 1,000개를 알려면 그럼 10개를 뽑아서 샘플링해서 그거에 대한 특성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이 몇 개씩 필요한가 평균이 몇 개 있냐 거기다 곱하기 이렇게 100을 갖다 하면 되죠. 이게 만약에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조사해 보니까 10개를 하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점포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100개가 필요하니까 이게 1,000개니까 곱하기 1,000 하면 여기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평균 이렇게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곱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샘플링이라고 그러고 샘플로 뽑아서 여기를 갖다가 표본 추출해가지고 거기다 딱 조사한 다음에 그거 갖고 이것을 갖다가 추정하죠. 이것을 예측을 하죠. 그런 것을 추정이라 그래요. 영어로 에스티메이팅 한다 그래요. 통계학에서 보면 이렇게 확률 다음에 뭐 이렇게 가지고 샘플링, 샘플 해가지고 뭐 포변, 모집단,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쭉 배운 다음에 그다음 거의 한 3분의 2쯤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검정, 추정 이런 게 나옵니다. 추정 거기서 추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갖고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통계학이죠. 이게 경제학 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뭔 한 데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통계학은 하기 싫어도 아마 필수로 들어가 있을걸요? 그죠? 그래서 통계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통계학을 좀 이용을 하면 이런 거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이렇게 딱 해서 이걸 조사한 다음에 이걸 조사를 하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대충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100개인데 100개 만약에 1,000개 곱하기 1,000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균해가지고 한데 이게 평균이 알고 보니까 만약에 105개예요. 원래가 사실은요. 근데 105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사대 갔더니 한 점포당 한 100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추정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요게 100개가 맞을 확률이 얼마큼이냐 그런 것을 신뢰 수준이라 그래요. 신뢰. 얼마큼 신뢰할 수 있냐? 90% 신뢰 수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10%가 틀리겠죠. 그죠?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죠? 틀릴 확률이 10%다. 그렇게 하면 이건 정확한 답이 된다고요. 2 더하기 3은 5다. 5 이외에 6, 7, 8 이건 다 틀렸죠. 수학에서는 그렇게 해요. 통계학에서는 2 더하기 3은 6이다. 맞았다고요. 왜 맞았냐? 이게 틀릴 확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라고 딱 만들어 놓으면 즉 신뢰 수준이 80%입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20%는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0%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4.84부터 7.8 사이에 이 진실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고요. 그거 같이 이 신뢰 수준을 갖다 딱 해가지고 신뢰 수준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럼 나는 얼마큼 준비하면 되냐? 그러면 110개에서 90개 사이에 그만큼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 없이 진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 110 대충 하면은 한 점포당 뭐 한 110개 하면 조금 좀 남겠죠. 그죠? 그 정도 하면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뭐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죠. 해서 다 뽑죠. 사람들이 누굴 지지하느냐 여론조사 같은 거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 몇 명 딱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뭐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고요. 날씨 일기예보도 그렇게 해요. 원래 내일은 비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로 원래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나운서나 내일은 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원래 기상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맑은 확률 90%, 비 올 확률 1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 정도는 비 올 수도 있죠. 그죠? 맑은다는데 내일 비 오면 그 10% 속에 들어간 거 거기에 맞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해가지고 자기는 틀렸다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왜냐면 막 거짓말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내일은 맞습니다 하다가 비가 턱 오는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니까 맨날 거짓말 한다 하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해서 내일은 맑은 확률이 90%가 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럼 맑겠다는 거야? 안 맑겠다는 거야? 아까 주로 한 90%는 맑고요. 10%는 비 오고요. 그러면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맑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걸까? 비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는 나도 해요. 그죠? 비 올 확률이 내일 맑겠습니까? 비 오겠습니까? 흐리겠습니까? 글쎄 비가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고 그때 가보면 확실하겠는데 지금은 예측은 내일 날씨는 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흐릴 수도 있고 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요. 그죠? 항상. 그 다 확률 갖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통계적 기법 이런 것을 갖다 이용해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한 10개만 조사해 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정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렇게 원래 이런 것을 갖다 생각해낸 것을 추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진짜가 얼마큼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검정이라 그래요.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을 보면 뒤에 한 거의 끝날 때쯤은 검정, 추정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근데 아직 통계학을 아직 안 배운 것 같아. 그죠? 그 안 배웠으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가지고 딱 보면 아하 그 양반이 그런 거구나. 검정한다는 것은 뭐 검정고시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 추정이라는 것은 뭐 추측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아무튼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1000개면 1000개를 다 더해서 써야 되는데 현실에는 원칙은 그런데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샘플 조사해 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한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수요는 보다시피 이런 형태로 쭉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큰 거군 작은 거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큰 거군 작은 거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 가격이 변하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수요량이 변동을 하죠.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부터 왔다 갔다 해요. 그림으로 보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p 플러스 만약에 100 예, 이런 형태의 수요함수라면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어떻게 변한다는 걸 나타나죠. 그죠? 자,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이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 불변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정 불변을 갖다가 가정한 것을 가정 없애버리자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게 변하면 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림이. 가격 이외의 변수가. 사람이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5,000원일 때 100개 팔지만 갑자기 축제를 해요. 개강을 하면서 축제를 해요. 그럼 사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면 5,000원인데 여기 100개만 팔리지 않고 100개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외부에서 온 사람도 밥 안 먹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개 팔리지 않고 120개 팔린단 말이에요. 요점으로 이렇게 다 간다고요. 5,000원이라도. 4,000원 때는 120개 팔리는데 더 많이 사람들이 사간다고요. 요점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수가 증가하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이런 것을 수요의 이동이라 그래요.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이게 우측으로 가요. 사람이 증가하면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럼 감소하는 방향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방학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여기에 소득이 굉장히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이렇게 된다고요. 소득이 감소하면요.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감소하는 방향으로요.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면 그러면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게 수요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 가격 이외의 변수 이게 변하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변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변하면 수요 그림으로 보면 수요 곡선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방향이 이렇게 이 선 자체가 이동한다고요. 이건 선이 줄어들면 밑으로 가고요. 수학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100이 변하는 거예요. 일정한 게 아니라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더 증가하면 100이 120 이런 형태로 되죠. 상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상수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변수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 수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상수가 증가했네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상수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시프트 한다 그래요. 영어로. 시프트 하니까 영화 시프트 있는데. 그렇죠? 시프트 있죠. 그죠? 시프트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뭐 이동해가지고 뭐 어쩐다고 뭐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 좀 있으면 이제 공급도 배울 텐데 공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급이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공급이 있으면 지금 햄버거 가격하고 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근데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면, 광고를 했으면 수량이 많이 증가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고요. 수량이 많이 증가한다고요. 얼마큼 증가하는가라는 것을 딱 나타나죠. 광고하면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요. 가만히 있으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에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써먹고 지금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수요 곡선이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하면 이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 상수가 변한다고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그게 아주 쉬운 것 같은데도 개념이 없으면 잘 파악을 못 한다고요. 이번에 공인회계사 25번 문제가 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뭐냐면 수요 공급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요인을 갖다 붙여놔요. 거기서 증가가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했더니 그래서 총 수요가 이동하였다. 이동해서 그래서 가격이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올라갔다. 맞냐 틀리냐? 그렇게 쉽게 내면 금방 풀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문제를 낼 때 광고를 하면 가격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간다. 맞았냐 틀렸냐? 광고하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간다. 글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나, 그죠? 진짜 광고를 했는데 햄버거 가격 그대로던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틀렸어요.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답은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광고를 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요. 그죠? 그래서 가격하면 좀 있으면 햄버거 가격은 올라갑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광고를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다음 중 맞는 것은 광고를 했더니 햄버거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대로다.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1, 2, 3, 4, 5.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라. 이거 뭐 알면 금방 탁 찍죠. 모르면요. 못 되면 어떤 거를 고를까요? 네. 그거 딱 찍어야죠. 그죠? 빠르잖아. 어차피 모르는 거 가서 고민하면 뭐해. 이러고 앉아서 다음 문제 풀어야지. 그죠? 이런 문제는 유치한 문제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경제학 문제에서 이번에 공인회계사 문제 25번 문제예요, 이게요. 5번 문제인데 참 어려워서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잖아. 그렇죠? 여러분 보고 이거 풀으라 그렇게 하면 금방 풀 텐데 말이지. 그것도 못 풀고 말이지.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제가요 공인회계사 요번 떨어지면 세 번째 떨어지는 겁니다. 1차만 3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는데 세 번째 떨어지는 건데 이게 점수가 제가 커트라인에 딱 거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걸렸는데 이게 틀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돼 있다 이거예요. 잘났다. 그래서 이거 맞으면 그럼 붙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답이 앞만 봐도 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1, 2, 3, 4, 5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여간히 놓고 기억, 다음 중 맞는 것만 골라라.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번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딱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는 이게 맞냐 틀리냐는 문제지요. 그렇게 했는데 뭐 결과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시다고요. 자, 지금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무엇이 변하느냐? 이게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고요. 증가하는 것은 우측으로, 감소하는 것은 좌측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변하면 수도 없이 많은데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해요. 타 상품이 가격이 변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타 상품이 변하면 역시 이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는 거죠. 여기 타 상품이 있어요. 타 상품이 있는데 햄버거 가게 옆에 설렁탕집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지금 설렁탕의 가격을 6,000원에서 지금 4,000원을 낮췄어요. 가격이 싹 낮춰지면요. 그럼 설렁탕은요. 설렁탕의 수량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가격이 싸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겠죠.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햄버거 시장이에요. 여기에. 자, 그럼 햄버거의 가격은 어떻냐? 햄버거는 4,000원, 5,000원 그대로예요. 근데 햄버거는 그럼 잘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설렁탕을 사 먹기 때문에 그러면 햄버거 4,000원이면 햄버거 먹으려다가 안 먹는다고요. 그죠? 설렁탕 먹는다고요. 햄버거 손님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그게 설렁탕으로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먹으러 왔는데 저기는 4,000원이래. 에이, 그럼 나 일로 갈래. 한번 먹으려다 안 먹잖아요. 햄버거가 안 팔린다고요. 햄버거는 수량이 안 팔린다고요. 타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어떻게 됐냐? 햄버거의 수량이 어떻게 싸지면 수요 곡선이 원래 이렇게 수요 곡선에서 이게 수요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설렁탕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타 상품의 가격이 의해서 변동된다잖아요. 그랬잖아요. 타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햄버거에 대한 수량이 쑥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고. 어떻게 이동하냐고요? 싸지면 밑으로 간다고요. 비싸지면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설렁탕 먹을 사람들이 전부 다 설렁탕이 6,000원이다 8,000원이 됐습니다. 가격 오르잖아요. 올리면 다 햄버거 먹으러 와요. 우측으로 이렇게 막 이동한다고요.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렁탕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내가 그거 뭐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걸요. 그것도 돈 주고 내가 미쳤어요, 그죠? 그걸 다 먹게 햄버거 설렁탕 싸니까 설렁탕 한 그릇 먹고요. 그리고요 햄버거 가격은 그대로니까 햄버거도 하나 더 드시지요. 돈 내고 배불러서 못 먹어요. 설렁탕하고 햄버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경쟁 관계예요. 그리고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지간이냐면 이런 관계를 대체제라 그래요. 이런 상품을요. 두 가지의 상품 관계를. 대체제라는 것은 서로 대체해도 만족도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품을 갖다가 대체제라고 하거든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런 데는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설렁탕이 잘 팔리면 햄버거가 안 팔려요. 둘 중에 하나만 먹을 거니까. 두 개 다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햄버거가 잘 되면 그러면 설렁탕이 안 팔릴 거고, 설렁탕이 안 팔리면 햄버거가 잘 팔릴 거고 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저 사람은 배가 아플 거고 저 사람은 망하는 거고, 내가 못 되면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고. 둘과의 관계는 서로 사장님은 원수지간이죠.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이고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싸우는 거지요. 뭐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왼수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주 심술을 부려도 되지요. 이런 관계에 걸려버리면 그렇습니다. 타 상품에 보면
가격을 갖다가 그냥 막 그럼 물론 뭐 올림픽에서는 이렇게 반칙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옐로우 카드, 뭐 레드 카드 이런 거 받는다고요. 그죠? 반칙 패 이런 형태 되는데 올림픽 게임 그런 게 아니면 미리 반칙을 해도 돼요.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에서 안 좋으면 미리 시비 딱 걸고 말이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기 옆에 그 햄버거 집에다가 이런 설렁탕에 관한 신문 기사 하나 딱 내죠. 그죠? 이 옆에 집은 절대 그렇진 않은데 이 설렁탕 먹고 뭐 누가 죽었대더라 뭐 설렁탕 먹어왔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 크게 하나 붙이죠. 근데 절대 옆집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은 절대 아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요 햄버거 먹는 딴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옆집은 아니니까 옆집 가야겠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럴까 왜 하필이면 아유 설렁탕 먹으면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옐로우 카드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감옥에 뭐 벌금을 매긴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인데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죠? 경쟁 관계에서. 어젠가요? 어제 그 아사다마하고 김연아하고 저 스케이팅 그 봤어요? 못 봤죠? 그죠? 새벽 1시 넘어서 했어요. 나도 못 봤어요. 자느라고. 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왼수지간이죠. 마오하고 이 김연아하고는요. 어떤 관계냐? 친한 것 같지만 금메달은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요. 그죠? 아니면 미국 선수가 받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둘 사이는 강력한 경쟁 관계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연아가 이렇게 트리플 점프하다가 팍 넘어져 봐요. 그럼 아사다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 저런 일이 하면서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화장실에 가서 막 웃어요. 얘예요. 김연아는 안 그러겠어요? 딱 아사다마가 딱 트리플 점프를 쫙 해가지고 말이죠, 싹 이렇게 한 말이죠. 저기 집에 왜 이렇게 잘하는 게야? 막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저 미쳤잖아 저거요. 응? 저거 밥만 먹고 아주 저거만 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속으로는 말이죠.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터뷰가 요새 선수의 임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전혀 뭐 담담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담담하긴 뭐 담담해요. 그죠? 말은 담담하다 그러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뭐 그러면 낫나? TV의 인터뷰는 그렇게 하지요. 둘 사이에는 아사다마하고 두고는 아주 왼수지간이라고요. 이게 스케이팅이니까 미리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렇죠.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전날 딱 만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내일을 아주 건전하게 우리 잘한다는 의미에서 술 한 잔씩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면 맥주 한 잔씩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분을 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하고 그때 이제 뭐 소주 병째를 부어놓고 말이죠. 완샷 해가지고 쫙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되게끔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뭐 배가 아파서 뭐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안 걸리면 하는 거죠. 뭐 그죠? 근데 그렇게 치사한 방법 안 해도 김연아는 이길 수 있으니까 안 하겠죠. 그죠? 혹시 알아요? 또 아사다마오는 저기 완전히 뭐 막장 드라마 같이 말이죠. 김연아 뭐 이렇게 막 도착하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확 들이받아가지고 막 다리가 똑 부러지게 막 그렇게 하려면 할 수가 있을 거야. 걸려서 그렇지. 안 걸린다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지요. 죽이고 싶지요. 경쟁 관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게 그런 관계, 이런 타상품이 이런 대체제가 있지만 보완제라는 상품도 있어요. 협조 관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햄버거 집 옆에 스타벅스가 있죠. 커피집 있죠. 그죠? 그래요. 이 커피하고 햄버거는 예를 들어서 서로 보완 관계, 그러니까 협조 관계라고 할게요. 커피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역시 햄버거도 같이 먹어주면 커피 맛이 더 잘 나는. 아니면 햄버거 먹을 때 커피 한 잔까지 딱 먹으면 아주 맛이 제 맛이 나는. 사실은 콜라지요. 근데 콜라집은 없어. 그죠? 거기에
스타벅스에 콜라를 판다고 하지요. 그래요. 자, 콜라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콜라가 잘 팔리면 햄버거도 잘 팔려요. 그죠? 햄버거가 잘 팔리면 콜라도 잘 팔리죠. 왜냐면 그거 같이 소비하면 더 맛있으니까. 그렇죠? 콜라도 그냥 콜라 말고 펩시는 안 맞더라고. 역시 이 코카콜라예요. 그죠? 이 맥도날드 햄버거는요. 근데 그래요. 이 콜라하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거는 보완제예요. 보완제는 뭐냐면 서로 완성을 하면 서로 같이 소양하면 맛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상품을 협조 관계에 있는 상품을 보완제라 그래요. 자, 지금 콜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싸졌어요. 페트병 한 개에 1,500원씩이었는데 에이 그냥 1,000원씩 팔아. 그래서 1,000원을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콜라를 많이 먹겠죠. 그죠? 콜라를 많이 먹으면 콜라 먹을 때는 콜라가 많이 팔리면 햄버거는 그대로겠죠. 햄버거는. 야, 가격은 그랬는데 수량은요. 햄버거는요. 콜라 먹을 때 햄버거 먹으면 좋다며. 콜라 많이 팔리면 햄버거도 많이 팔려요. 햄버거 많이 팔리면 콜라도 많이 팔리죠. 둘과의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좋은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 상품을 두 상품과 관계를 보완제라 그래요. 서로 완성을 시켜주는 재화 상품이다라고 해서 협조 관계죠. 이 보완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콜라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내려가면 햄버거의 수량이 증가한다고요. 자, 상품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면요. 근데 콜라의 가격이 내려가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여기는 설렁탕의 가격이 내려가면요. 왼쪽으로 내려간다며. 즉, 여기에 줄어든다며. 콜라의 가격이 내려가면요. 이게 증가한다고요. 그죠? 그럼 하여튼 이게 이동하는 건 확실한데 밑으로 내려가는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타 상품이 어떤 상품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가는 그런 상품을 뭐라 그러냐? 밑으로 내려가는 상품을 그런 것을 대체제라고 하고요. 왼수지간의 상품이구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나하고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 협조관계에 있는 상품이고요.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런 건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요 가격하고 요 수량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수요 함수가 있습니다. 가격. 요 가격은 설렁탕의 가격이고 플러스 500이다 그랬죠. 여기에 요거는 햄버거에 대한 수량이죠. 요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것이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즉 요 상수가 여기 Q 여기 FP에서 이게 햄버거고 이게 설렁탕이에요. 요 값이 플러스면 같은 방향이면 그건 대체제고, 이게 마이너스면 반대지요. 반대면 그건 보완제고요. 그렇게 보완제냐 대체제냐를 판정을 하는 거죠. 하고 나서 하여튼 이 상품이 저렇게 대체제냐 보완제냐 그래서 이게 대체제인데 대체제의 가격이 내려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근데 그 보완제면 가격이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혼동스럽죠? 그죠? 안 헤어지겠죠? 그래, 안 헤어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왜? 혼동스러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이게 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방법은 나중에 보겠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수량이 증가할 것이냐 장세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판정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죠?
하지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하려니까 아주 그냥 뭐 헛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기로 하고 그건 나중에 배우고 여기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타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그 타 상품이 뭐 대체제든 보완제든 어떤 형태인지 타 상품이 가격이 변하기만 하면 그럼 뭐가 움직이냐? 이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거나 어떤 때는 우측으로 가거나 좌우지간에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됐죠. 타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그러면 수요 곡선이 뭐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이게 움직여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전부 다 얘기하면 자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이런 게 변하면 이게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이게 움직여진다라는 게 수요의 성질이라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성질이라고요. 자, 지금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수요라는 게 뭐라는 걸 배웠고요. 수요 함수 내는 것도 봤고요.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 수요에 대해서 수요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배웠죠. 수요의 성질을 배웠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이렇게 이렇게 우하향하게 이렇게 거기서만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이 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가격이 변하면요, 이게 수량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지만 이게 가격 이외의 변수가 변하면 여기에 있어서 이게 자꾸 변합니다라는 거예요. 수요에 대해서 성질을 다 파악했어요. 다 파악했으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다 파악하니까 수요에서 공부할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없으면 시간도 됐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뭐 딴 거 하지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반이니까 한 50분에 다시 수업을 하죠. 좀 쉬어야지.